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 중에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이 통대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 통대안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계획하에 있는 분, 또는 통대안을 진행했던 분,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봐야 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분 자격사항 좀 볼게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10년 정도 근무에 연봉이 6,600만원 정도 되십니다. 이분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은 캐피탈에 1,520만원, 그리고 카드론 2건에 2,230만원, 저축은행 4건에 4,850만원, 총해서 8,600만원. 신용점수는 나이스가 705점, KCB가 596점. 대출 내용 보세요. 캐피탈, 카드론 2건, 저축은행 4건. 뭐 누가 봐도 이건 통대안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분 역시도 통대안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상담 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6년 전에 이미 통대안을 저를 통해서 저와 상담 후에 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6년 전에. 근데 왜 대출 내용이 이러죠? 6년 전에 했더라면 그래도 은행으로 대출이 잘 나왔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이때 은행 2건으로 해가지고 대출은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2건을 받았는데 은행 건은 하나도 없이 죄다 이금했고만 있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 은행은 만기 일시 상품을 이용을 했었어요. 6년 전이라면 만기 일시 상품으로 은행에서 많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원리금 균등으로 좀 많이 나오죠. 만기 일시는 금액이 많이 줄어버리죠. 자, 어찌됐든 만기 일시의 경우에는 보통 1년이 만기죠. 1년 만기. 또는 뭐 2년 만기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 1년 만기만 되면 원금을 전액 다 상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연장이 가능하죠. 연장 가능. 신용이라든가 뭐 부채가 별 문제가 없다면 연장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어떤 문제냐? 자, 이분이 그냥 이대로 은행 대출 이 건만 그냥 열심히 잘 갚아 나가면 이분은 이자만 내고 연장이 되던가, 아니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은행 걸 다 갚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기일시잖아. 만기일시는 뭐죠? 이자만 납부가 나가니. 이자만 납부하잖아요. 이자만 납부하다 보니까 납입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많아. 이 많은 여유자금을 모아놨다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한 1년짜리 적금도 들었다가 1년 만기 되면 원금 상환하는데 쓰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지 빚이 빨리 없어진다고. 근데 이 통대안을 하신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납입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남는 여유자금을 대출금 갚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가 못 샀던 거, 못 먹었던 거, 아니면 못 갔던 여행들, 거기다 쓰는 거.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 통대안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빚은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다만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기존에 있는 빚들 조금만 더 빨리 갚아 나가라는 의미로 이 상품을 이용을 하는데, 그 여유자금으로 엉뚱한 데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만기 때가 됐는데 원래 이금융권 대출이 발생했네? 그러면서 신용점수는 또 하락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고객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전액 다 상환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은행에서는 만기를 하시려면 원금의 몇 프로를 납부를 하세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또 만기 연장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비를 늘려서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일부 상환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상환하고,
또 만기되니까 또 돈이 없어. 그래서 또 대출받아서 일부 상환하고. 이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은행의 대출은 다 상환을 했는데 남는 건 이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려고 통대안 하는 거 아니에요. 통대안의 목적은 절대 이게 아니에요. 몇 번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통대안은 이자 지출을 줄여서 남는 자금으로 최대한 빚을 더 빨리 갚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는 자금으로 본인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소비를 늘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 다행인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채무자분은 이것 때문에 또 안 하는 분, 통대안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원리금 균등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바뀐 게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원리금 균등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5년, 보통 5년 만기, 7년 만기, 길게는 뭐 10년 만기인데, 어찌됐든 매달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니까 만기가 되면은 다 상환이 되긴 해요. 다 없어지긴 해. 이렇게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일부 상환해라. 그런 건 없죠. 다행인 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대출을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소한 빨리는 못 갚을 망정 만기 때 되면 대출은 다 상환이 끝나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이 원리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금이 까져나가고 신용점수 좋으니까 또 이금융권에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금융권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락을 해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언젠가 통대안 했는데 이번에 부채가 좀 늘어나가지고 다시 통대안 가능할까요? 저야 고맙죠. 저야 고마워요. 제가 실적 올리고 월급 더 많이 가져가니까 저는 고마워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대안의 목적은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 본인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그러다 결국에 뭐예요?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는 여유자금은 내가 그동안 못 썼던 거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잘 모았다가 가지고 있는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분 연봉 6,600, 부채가 8,600,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뭐 신용점수도 뭐 연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다행히 또다시 통대안은 가능하게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대안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해서 이용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절대 그 여유자금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꼭 빚 갚는 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